저는 오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끄는 특허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특허 부서를 갖지 않고 있는 기업이 저희와 함께 어떻게 특허를 만들었고 그 결과 그 특허들이 이 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케이스를 통해서 특허의 정량적인 개수라든지 특허의 포트폴리오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라는 무기를 정량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한 국가의 국방력이 증대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회사는 국내의 전자다트 게임 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H사입니다. 일본의 세가, 유럽의 가엘코, 그리고 미국의 아라크니드와 함께 다트 게임 장치 분야에서는 세계 다트 게임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강소 기업입니다. 사실 다트 게임 장치 하나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라든지 온라인 토너먼트 기능, 아니면 부정행위 감지 기법,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한 장치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사의 대표님은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추후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에 패턴데이라는 절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기업 내 임직원들이 상표, 특허, 디자인 이런 IP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날로 잡아달라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저희 로펌의 해당 기업 담당 변리사들이 하루 종일 그쪽 회사에 방문을 해서 이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최신 특허라든지 특허 동향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특허 출원할 시드 아이디어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특허의 양적 팽창 전략, 두 번째로는 경쟁사의 특허를 스터디를 하고 이 특허의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경쟁사 특허의 포위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선도 기술을 한번 선점해보자 라고 하는 선도 기술 선점 전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특허 양적 팽창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처음 패턴데이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전자다트 게임 장치의 원천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었고요. 다트 핀이 다트 세그먼트에 도달을 했을 때 세그먼트가 뒤로 움직임에 따라 그 위치에 존재하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고요. 그 스위치가 온, 오프 됨에 따라 정확히 다트가 어디 도달하는지를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이 특허는 1996년 만료가 되었고요. 이러한 특허들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동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파악한 동향은 다른 전자게임 장치와 유사하게 다트게임 장치도 점점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모드의 게임을 발굴하고 사용자한테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형태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파악을 하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시드 아이디어들을 H사의 연구원분들과 함께 도출을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다트게임 또한 투사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측정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겠다라는 시드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로는 다트가 한 라운드에 3번 던져지게 됩니다. 세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면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추가적인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두 번째 시드 아이디어고요. 세 번째로는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충격량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주겠다라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시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특허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이 기술이 실제로 개발되거나 실제로 논문처럼 실험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이면 특허로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네 가지의 시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등록 특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속도 측정과 관련해서는 카메라를 통해 2개의 지점을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통한 속도를 측정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 대신 광 센서를 사용해서 2개의 지점의 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속도를 측정하겠다. 세 번째로는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다트핀의 무게 정보와 다트핀이 도달했을 때의 충격량 정보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하겠다. 즉, 속도 측정이라는 하나의 시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는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지금과 같은 등록 특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측정된 속도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주냐라는 내용의 특허인데요. 사전 설정된 속도와 유사한 속도를 갖는 투사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형태의 특허입니다. 두 번째 시드 아이디어는 탄착군 측정입니다. 즉, 3번의 투사 행위에 따라 그 지점을 연결을 해서 타격 면적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어가 다트핀을 던질 때 가중치나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넓은 범위의 특허고요. 두 번째로는 타격 면적이 넓거나 또는 좁으면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형태의 특허, 그리고 타격 면적뿐만 아니라 2개의 지점이면 선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분의 길이에 따라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형태의 특허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난이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트 게임도 1대1로 승부를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초반에 승패가 결정나면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 스로우 라인의 위치를 가변화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트 게임 장치와 스로우 라인의 거리 정보에 기초해서 점수를 산출하겠다라는 형태의 난이도 변화 특허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을 측정하면서 충격량과 관련된 정보를 준다라는 내용의 특허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패턴데이 때 미팅을 통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시드 아이디어만 도출하고 그 뒤에는 이제 저희 로펌과 H사가 각자 연구를 해서 이 시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들을 다양히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특허의 양적 팽창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9년 1월에 유튜브에서 세가가 피쉬 트라이앵글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발표한 영상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다트 투사 3번의 행위를 점들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만들고 그 면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고기의 개수가 많으면 더 가점을 주겠다라는 형태의 게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특허의 등록 청구 범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양적 팽창 전략을 통해서 만든 특허로 세가의 지금 실시 행위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개량 특허를 통한 경쟁사 특허의 포위 전략입니다. 경쟁사가 핵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중요한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사 특허를 시드 아이디어로 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 경쟁사 특허의 다음 방향이 무엇인지 아니면 경쟁사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베리에이션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서 경쟁사 특허에 대한 후속 특허로 경쟁사의 다음 스텝을 예측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드 아이디어로 세가에 지금 보여드리는 특허를 하나 잡았는데요. 보통 다트 게임을 하다 보면 크게 2가지 형태의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해진 스로우 라인을 넘어서 투사를 하는 행위고요. 두 번째로는 다트를 던지지 않고 다트 보드에다가 직접 손으로 눌러서 이걸 이제 히트를 시키는 행위입니다. 크게 2가지 행위가 있는데 지금 세가의 특허는 두 번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특허입니다. 세가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다트핀이 투사했을 때의 접촉 지속 시간과 손으로 눌렀을 때의 접촉 시간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얻고 손으로 눌렀을 때가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트핀이 히트됐을 때 특정 임계 시간보다 긴 지속 시간을 가지면 이거는 부정행위다 라고 판단하는 내용의 특허를 냈고요. 저희는 이걸 보고 같은 효과와 같은 목적을 가지되 다른 방식으로 이걸 구현하면 어떨까 라고 논의를 하고 다음과 같은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2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카메라는 스로우 라인을 촬영해서 선을 넘는 투사 행위를 감지하고 두 번째 카메라는 다트 표적, 다트 보드를 촬영해서 손으로 누르는 것을 감지하겠다라는 특허를 등록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 특허를 좀 더 양적으로 많이 만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구성 요소를 부가하는 내용입니다. 딥러닝 관련된 논문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픽셀 투 픽셀에서 로스 펑션을 추가해서 사이클 겐에 대한 논문이 나왔고 또 다른 로스 펑션을 추가해서 리사이클 겐에 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특허, 4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특허, 이런 식으로 계속 베리에이션을 두면서 특허들을 늘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경쟁사의 시드 특허는 가엘코사의 특허입니다. 원격 심사를 위한 심판 서버를 별도로 두겠다는 아이디어와 스로우 라인을 다트게임 장치에서 레이저로 쏴서 보여주겠다라는 2개의 시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시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레이저로 조사하는 대신에 별도의 발판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판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구조물을 더 설치해서 사용자한테 좀 더 프라이빗한 경험을 주자라는 내용의 등록 특허고요. 세 번째로는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에 발판부에 조명을 설치해서 발광하겠다라는 내용의 등록 특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토너먼트를 이제 주최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사용자의 식별 정보와 다트 게임 장치의 식별 정보, 보통 위치 정보가 되겠죠. 두 개를 조합해서 이 다트 게임 장치에 이 사용자가 플레이를 하는 게 토너먼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버가 판단하는 내용의 등록 특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가가 만들어낸 특허입니다. 세가는 사용자별로 출력되는 영상을 가변화시키겠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사용자한테 고유의 ID 카드를 주고 사용자가 그 ID 카드로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가 사전 저장된 영상들이 다트게임 장치에서 출력된다라는 내용의 특허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보통 이게 다트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다트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RFID 칩을 다트핀에 삽입을 하고 다트핀을 가지고 다트게임 장치에 던지면 다트핀이 다트게임 장치에 도달하는 시점에 거기는 RFID 정보가 다트게임 장치로 넘어감으로써 로그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등록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경쟁사의 시드 아이디어 특허는 다트보드의 형상을 가변화하겠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센서, 즉 발광부, 수광부를 2차원으로 배열해서 광센서를 통해서 다트 히트 지점을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의 특허입니다. 저희는 다트 시스템에 대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프로젝터로 다트 게임 장치에다가 다트 보드 형상을 쏘겠다라는 형태의 특허를 만들었고요. 다트 보드 이외의 모든 부분을 디스플레이부로 잡았습니다. 다트의 히트되는 지점과 연관된 위치의 디스플레이부에서 출력이 되는 형태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의 특허들을 등록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특허 개수라든지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쟁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선도 기술에 대한 특허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실제 다트 게임 중계 화면입니다. 처음에는 중계 화면이 왼쪽처럼 20 트리플을 포함한 전체 다트 보드를 보여주다가 세 번째 투사하기 직전에 세그먼트를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중계를 하다 보면 이제 관중 입장에서는 보통 여기에 이제 명중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다이나믹한 이제 중계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중계 기법을 이제 시드 아이디어로 해서 동종 기술 분야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였습니다. 특정 이벤트 상황이 감지가 되면 그 이벤트에 대응되는 세그먼트를 확대해서 보여주겠다라는 형태의 등록 특허입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 즉 역전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샷을 던졌을 때 승리하는 상황, 이런 이제 사전 결정된 이벤트를 다트게임 장치가 판단하고 있다가 그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되면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캡처를 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식으로 사용자가 던지는 모습부터 도달하고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형태의 등록 특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종 기술에 대한 특징을 선점하는 내용입니다. 다트게임 장치에 별도의 가상 플레이어를 두면 어떨까라는 시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플레이어가 던졌을 때 우측 하단에 가상 플레이어가 환호하는 영상과 관련된 등록 특허, 그리고 실제 플레이어의 식별 정보에 따라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가상 플레이어 관련된 영상이 출력된다는 특허, 실제로 가상 플레이어가 플레이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던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등록 특허, 그리고 레슨 모드를 만들어서 가상 플레이어가 실제 플레이어의 투사 방식을 가르쳐주는 내용의 등록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세가에서도 로보 라이벌이라는 게임 모드를 만들었다고 출시를 했고요. 여기서 초록색,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게 아까 선점했던 가상 플레이어와 대응되는 캐릭터들입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가와 H사의 특허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났었고요. 소송을 받았을 때 H사 입장에서는 이제 역공을 하거나 크로스 라이센스를 시도하는 전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세가가 지금 합치면 한 98개, 그리고 H사가 한 260개로 어느 정도 5년 동안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더라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도 특허 포트폴리오를 올바르게 구축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특허에 대한 올바른 평가, 정확한 평가, 정확한 가치 평가라는 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결과물인 특허를 올바르게 보호하시고 이러한 특허들이 여러분들의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